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오늘은 제2강 내 사주 운명 단박에 보는 방법. 내 운명의 숫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운명록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운명 숫자, 운명의 수, 다시 말해서 운명수를 알게 될 것이며, 모든 세상의 이치의 첫 번째인 날짜마다의 운명, 그리고 내 사주의 운명, 숫자,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저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살았습니다. 한 3년을 살았는데요. 그때 독일에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열린 어떤 그 자연 보호에 관한 그 행사에 참석한 독일인 피터 헌터라는 여인입니다만, 박사가 저희 집에서 한 2박 3일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피터 헌터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네들은 이렇게 별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식이 많고 적고 뭐 부가 있고 없고 별로 관계없이, 미국인들이 좀 머무를 때도 미국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별자리는 뭐 양자리라였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네들은 굉장히 단순화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점성술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전한 천문학, 이걸로 인한 점성술을 지금까지도 그네들은 재미삼아 거의 다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별자리다. 근데 이제 이 점성술, 천문학이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 이 고급스러운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만나서는 음양오행을 만난 거죠. 그래서는 명리, 주역, 이게 이제 생긴 거죠. 우리가 또 명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주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 시간에 이제 했던 이야기는 차치하고, 명리를 얘기하려면은 제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제가 책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읊조리는 것보다는 또 다 쓰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그러면 대략 한 500년 전, 조선시대 중종 때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송도 3절이다 해서 송도에서 가장 뛰어난 세 가지, 근데 이제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습니다만, 박연폭포, 자연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화담, 서경덕, 황진이, 이렇게를 3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3절도 있습니다만, 화담, 서경덕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화담을 얘기하려면 또 황진이를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군요. 황진이는 당대 모든 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명기였고 문장가였고 악기를 다루고 창을 잘하고 기가 막힌 명기였습니다. 이 황진이가 어떤 정도의 명기였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 황진이하고 같이 연애를 갖고 술자리 갖는 걸 굉장히 바랬던 그런 기생입니다. 황진이가 마음먹으면 어느 남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듣던 중에 황진이가 30년간 면벽 수행하고 정말 그 깨달음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지족선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족선사가 황진이의 계략에 단박에 파괴를 하고 맙니다. 이런 황진이가 끝내 평생에 자신이 흠모하고 정말 존경하고 했던
서경덕을 꺾어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어떠한 경로, 어떠한 연유, 이거는 뭐 중요치 않고요. 결국은 화담은 서경덕은 황진이한테 전혀 꺾이질 않았습니다. 이 화담은 주자, 성리학, 이 주자학의 대가입니다. 성리학의 대가예요. 이기사상, 여러분들 뭐 이황, 이이의 성리학, 그걸 조금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사상가로서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의 그 학식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정도예요. 화담 서경덕의 제자로서는 여러분들이 신사임당의 아들로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는 이원수, 율곡 이이가 있고요. 제자로서 가장 정통을 이어받은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토정 이지함입니다. 토정 비결을 쓴. 그리고 송강 정철이라든지 실학가로서 아주 유명한 열하일기를 썼죠. 연암 박지원, 또 박제가, 아주 굉장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화담 서경덕은 제가 일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시내쯤 되겠죠. 송도에 읍내를 나갔습니다. 읍내를 나갔는데 다리 난간을 붙잡고 어느 젊은이가, 한 25, 6세쯤 된 젊은이가 울고 있더라 말이죠. 왜 우는고? 이 젊은이가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려서 시력을 잃어서 20여 년을 봉사로 살았는데 며칠 전에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장날이 돼서 제가 이것을 아주 기쁘게 뛰어나왔는데, 해가 뉘어지려고 해 집에 가려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간단히 이야기하죠. 그럼 도로 눈을 감거라. 이 젊은이가 막대기를 하나 집어서 눈을 딱 감더니 톡탁톡탁 두드리더니, 이 소경일 때 그렇게 저작거리를 잘 다니던 그런 모습으로 톡탁톡탁 하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아주 단박에 찾아가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습이라는 게 있죠. 인간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습성, 관습, 해왔던 대로의 행동, 여기서 여간해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벗어나려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겁을 내고요. 뭔가 모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화 뭐 어드벤처 뭐 이런 영화도 있지만, 그 영화로서는 봐도 실상 자기가 해던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마치 죽을 걸로 하는 거죠. 큰일 날 걸로 하는 거예요. 옛날 저 서울 수표교 다리에 어느 스님이 탁발을 나갔다가요, 이렇게 수표교 다리를 지나려는데 다리 아래서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슴 뒤로 훌렁 이렇게 벗어지고, 누군가 이렇게 매달려서 사람 살려 그러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왜 그러고 계시오?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 탁발 나온 저 윗절에서 나온 스님인데 왜 그러고 계시오? 제가 벌써 1시 정도 넘었을 텐데 이 큰 강물에 빠질 뻔해서 다리 난간을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스님이 두 손을 놓으시오. 그럼 살 테니. 제가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두 손 놓으면 산다니까. 그 밑에 물이 저 정강이도 안 찰 테니 그냥 놓으시오. 내 말 듣고.
마치 그 두 손을 놓는 순간 자기는 죽을 걸로 하는 거예요. 혹시 명리를 공부하면서 명리가 다라고 생각하는 분, 주역을 보신 분,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힘 좀 받았으니까 뭐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 또는 저 남사고의 격암록이라든지 또는 저 북창 정념의 이런 예언가들의 서적을 읽거나 그 가르침을 좀 듣고 보고 배운 분들,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정감록을 보셨다든지, 또는 글쎄요 몇 분 계실런지 몰라도 월영도를 깨우치신 분이 계시다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는 분들 있죠. 육효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또 해서 뭐 유기민가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뭐 가진 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다 존경합니다. 어느 학문이든 버릴 학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1강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요.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학문인데 제가 일천한 지식이지만 여러 가지 학문을 나름대로 독파를 하고 그래도 좀 깨닫고 이런 가운데 이 백척간도에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이걸 놓지 못할 이유가 뭔가, 그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한 번도 지지 않은 제갈공명의 이 역법은 무엇인가? 당군이 환인환웅의 이 천부경이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비유하건대 드론으로, 우리 같은 눈높이가 아니라 맨 땅에서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볼 때는 도무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다 훑어보고 위에서 본 모습, 조감도라고 그러죠. 새가 보는 눈으로 그린 거, 청사진을 뜬단 말이에요. 조감도. 그 심정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운명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표교 다리에서 팔 떨어지도록 10년, 20년 붙잡고서 뭔가 좀 정단할 수 있고 뭔가 자신있게 통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생겼다면 확인이라도 좋습니다. 또 이걸 사업을 하는 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자기의 운명, 그 피터 헌터 씨가 저한테 무슨 별자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도대체 우리 식으로는 무슨 사주입니까? 하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 내가 갑자생에 예? 을축월에 뭐 개미일에 무슨 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일이 따져서 만세력 색인표를 보고서야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껏 남의 운명을 본다고 사주 본다고 하는 분이 기껏 찾아서 적어서 줄줄 적어서 놓고 이걸 또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진 걸 다 따져요. 이제 여기서 오행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뭐 궁이며 성이며 가진 걸 다 따지고 시간은 있는 대로 잡았는데도 쉽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쉽게 자기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사실은 또 그 나름대로 그게 답이 되는데도, 답이 될 수 있는데도 통변을 할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뭔가 정립된 게 확실한 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대체적으로 일단 당신의 사주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를 들어 그게 맞든 안 맞든 묻는다면은 그건 맞지는 않습니다만 물음 자체가
퀘스천 마크 자체가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운명의 숫자가 있어요. 그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오늘 공부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왜 그랬는가? 이 날짜를 잡았으니까 국가적인 운명의 숫자가 이런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그런 날짜 그 날짜가 개인은 개개인의 운명의 숫자가 있고 날짜에 운명의 숫자가 있어요. 이 날짜의 운명의 숫자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건 정말 고정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도 틀리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세탁기 비유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기를 발견하고 전화를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발견해서 우리가 전화 벨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해보면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무리 어렵다 뭐다 해도 지금 많이들 알죠. 그거보다 더한 과학 원리도 많이 찾아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처음에 무엇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콜럼버스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단지 콜럼버스한텐 남들은 겁내서 더 이상의 대양으로 못 나가는데 용기를 갖고 나가보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더라. 훗날 이렇게 뭐 망원경으로 멀리서 배우는 걸 보니까 점점 돛대의 끄트머리부터 점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 이거 지구는 둥근 거 아닌가? 둥글다고 했다가 또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런 거 갖고 사람이 죽고 살고가 다 과거에 있다. 현재 이제 정립된 과학이 됐죠. 놓질 못하고 한 발을 디디질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그 바다를 만일 조금 더 못 갔다면은 아메리카 대륙은 영원히 못 찾았을까요? 누군가 찾죠. 사실은 별거 아닌 거예요. 콜럼버스는 강도죠. 그게 어디 신대륙 발견입니까? 콜럼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대륙이죠.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신대륙이지만 그 아메리카의 주인은 그 원주민이 있어요. 인디언이 있고 이들을 강제로 잡아먹은 거예요. 침략인 거죠. 그런 생각도 할지 모른다면은 친일 사관을 막 심어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시조선이 되고 고조선이 아니고 단군조선, 단군 신화라고 해버리고 그냥 그네들의 사관에 넘어가는 거죠. 이 나라 산 정상마다 다 말뚝을 쇠말뚝을 받고 전기를 다 뺏어버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우리 불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스님들이 권력이 센 자리를 갖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죠. 그거 왜 그러냐? 조선을 삼켜버린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불교가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불교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무원을 만든 거예요. 세상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개미 3마리는 심리를 끌고 갈 수 있어도 중 3명은 1m도 못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고집들이 세거든요. 근데 그걸 총독부처럼 총무원이란 걸 딱 해서 통제를 하니까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잘라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어리석은 일을 하질 않아요. 전두환이 불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가진 짓을 다 했습니까? 80년 10월 27일 날 당최 자기의 그 군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장악한 이 군부 정권을 찬양하는
당시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타종교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뭐 구국기도회 이런 걸 다 해주는데 왜 불교는 안 해주냐. 당시 어쨌든 송월주 스님이었죠. 거절을 하니까 그래 너희 맛 좀 봐라 하기 시작한 게 12.7 범난을 일으킨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 그 불교에서 다 또 져버리고 망명을 가야 되나 이럴 때 결국은 불교 백담사에서 받아준 거예요. 한치 앞날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살 길만 찾는 게 아니라 죽을 길도 찾아야 되죠. 곧 죽어도 죽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웰빙뿐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 그냥 한 사흘만 앓다 죽자? 그것만 웰다잉이 아니에요. 성리학의 대가였던 주자학의 대가였던 조선 건국에서 그 유명했던 3인의 동문수학한 사람이 있었죠. 이성계와 정몽주와 정도전이 있습니다. 같이 동문수학했는데 어쨌든 정몽주가 도대체 말을 안 듣거든요. 그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시켜서 정몽주를 좀 회유해봐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뭐 이렇게 해서 한 100년 살아보자 하고 딱 던졌더니 정몽주가 단칼에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도요. 요즘처럼 직방 나 싫다 뭐 상대방 아주 염장 지르는 소리 이렇게 하질 않죠. 은유법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은유법으로 또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 정몽주가 탕채 거절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정몽주 갖고서는 조선 개국을 못하겠구나. 휘하에 조 누구 하는 휘하를 시켜서 오늘 죽여라. 그 말을 한순간 정몽주는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걸 오늘 죽여라 하는 소리를 정몽주 앞에서 한 게 아니죠. 자기가 답을 해놓고 나는 오늘이 죽는 날이로구나. 하인을 불러서 이제 집에 가자 했는데 말을 딱 탈 때 말 고삐를 이렇게 잡고서 말머리 쪽으로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로 탔단 말입니다. 하인이 아 왜 이렇게 타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집에도 못 갈 거다. 내가 오늘 죽는 날이거든. 근데 칼을 얼굴에 맞아서야 쓰겠느냐 하고 뒤로 탔습니다. 선주교에서 결국 이방원의 지시를 받은 하인이 죽입니다. 곧 죽을 것도 아는 거죠. 성리학에 대가면서 역학, 옛날에는 사서삼경에서 이 역학, 역경이 선비들의 아주 큰 공부였고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깊이들 됐죠. 이 서화담이 바로 이 성리학의 대가였으며 또 문장가였으며 정치는 멀리 했습니다. 이 서화담의 제자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율곡이, 송강명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바로 이 토정 이지암 어떤 분인가? 오로지 애민, 위민사상, 백성을 위하는 것. 이 시대가 조선 중기 그러면 중종 바로 앞에 그 폭군 연산군이었습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사대부들은 그저 눈치 보기 바빴고 자기만 재산 불리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남이야 망하든 말든 그저 내 재산 쌓자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중종 때도 기묘사화니 을사사화니 뭐 갖은 사화
남인이여 북인이여 동인이여 서인이여 사색당파 굉장했죠. 그만큼 백성은 점점 더 어려진 거예요. 중종이 끝난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인조 또 반정, 명종 어린이왕, 나약한, 선조 멍청한, 왜군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도성까지 함락하고 다 한다 해대 기껏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이완용보다 더한 아주 못된 왕. 이런 시대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렸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대부만이 알고 있었던 이 역경을 쉽게 해준 거예요. 이때 토종 이지함은 주역이라는 것이 생년 월 일시 이 4주를 가지고서 괴를 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학문이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정확히 짚어준 거예요. 시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시를 빼버리니까 144개. 사람의 운의 숫자를 당신은 사회상이 지금보단 훨씬 좀 단조로웠겠죠. 그러니까 144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겁니다. 이 배포를 하면서도 당시에 인쇄학이 발달했습니까? 요즘같이 뭐 매스미디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써가지고 백성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데 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좀 덜 배우고 그런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정말 아름다운 글로써 수려한 문체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글로써 그 사랑이 듬뿍 담긴 경책을 해도 씩 둘러서 누구나 다 희망을 그래도 노래할 수 있게 희망을 갖게 그렇게 해준 게 토정비결이죠.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토정비결은 내용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 서쪽에서 목성을 가진 이가 나타나니 그가 바로 귀인이라. 그가 도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또 동쪽에서 수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 성씨가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성씨를 또 나눕니다. 수성을 가진 이가 있으니 그를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봄을 만난 나무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애매한 것 같지만 나 이거 봄바람에 뭐 꽃피는 매화꽃이 피듯이 이 힘들어도 뭔가 좀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토정비결을 사서 봤단 말이에요. 불과 저도 어렸을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토정비결을 이렇게 1년 신수를 해서 책으로 아예 한 권 사서 온 식구들 오는 사람들 것도 재미로도 또 형제들 친척들 오면 이렇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딱 찢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좀 돈이 적을 때는 가서 보면 토정비결 봐주는 노인들이 이렇게 하고서 그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오 그래갖고 그걸 딱 해서 면도칼로 쫙 잘라서 그거 한 장을 탁 줍니다. 그 식구들 거 있으면 식구들 거 딱 해서 그걸 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거칠은 말과 아주 야박스러운 말과 굉장히 정확한 척하면서 당신 이제 죽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운명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보면서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이제 죽을 거야. 그건 아니죠. 우리는 만일에 내 운명을 보든 남의 운명을 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이거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니들 얼마 못 살아?
정말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있는 거죠. 꽃망울이 옷 같은 잎을 머금으며 나비들이 몰려와 희롱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희망이 막 있는 것 같은, 그래놓고도 수성이 뭐 아까 말한 그 물숫자 쓴 수성이 좀 수성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라. 문 밖에 도둑이 기다리고 있으니 집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고 경책을 주는데 나쁜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사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이 사업하면 망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얕은 물에 배 띄우려 하니 배가 나갈 수 있겠는가? 큰 도둑이 문 밖에서 기다리니 절대, 이때 뭐 누구하고 동업한다 그러면 절대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구로. 자기 운명도 우린 스스로한테 항시 냉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남한테는 굉장히 냉정해도 자기한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테 좀 관대하게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자기 운명을 보더라도 자기한테 관대하지 말고요. 조심하라 그러면 많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운명이 이렇다면은 정말 나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우린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탕 삼아서 이 운명록을 배우면서 남한테 좀 관대하고요. 자신한테는 좀 냉정하고 엄격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정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공부가 될 것인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뭐 공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초등학생 요즘엔 뭐 인수분해뿐 아니라 미적분하는 초등학생도 받고 함수 정도 뭐 그냥 뭐 다 하죠. 방정식 정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 때는 방정식 뭐 함수 이런 건 중학교 들어가서나 들어본 소리였어요. 영어 우리 어렸을 때 미군 지나가면 할 줄 아는 게 헬로, 기브미, 껌 뭐 이런 거밖에 못했던 시절이었지만 영어 그래도 그 이후에도 웬만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려고 들면은 얼마든지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 운명록이 굉장히 어려운 거냐? 토정 이지암 선생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토정 비결 과거에 봤던 것처럼 그 당시하고 지금은 수천 수만 배가 복잡 다단해진 이 세상에서 직업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1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10만 2천 개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의 그 운명을 알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쓸데없는 길을 괜히 노력하고 뭐 해서 헌일이 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은 사람 정말 뭐 100명 뭐 1000명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 운명을 바꿔줬거든요. (5년) (7년) 어떤 공무원 공부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 안 될 사람 왜 하는가 싶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요령껏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는 이 길로 가면은 금방 성공할 텐데. 자식이 결혼도 못해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취직도 못하니 뭐가 되겠어요. 뭐 단박에 바꿔줬어요. 1년 안에 좋아질 거야 하고 바꿔줬는데 불과 석 달, 넉 달 만에 취직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 정규직하고 승진하고 불과 얼마 사이에요. 아주 상상도 못한 일. 시험 공부하는 거 다 치워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장가도 가고
금방인 거거든요. 운명 금방 바꿉니다. 여러분들 운명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10집을 가서 뭐 예를 들어 물어봤다 칩시다. 장인 코끼리 만지는 그런 기분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운명을 아는 공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이런 것도 없이 오로지 그냥 방송 자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만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맨도 없고 조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심성의껏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명필이 붓가리는 거 아니고 뭐 아주 굉장한 검객이 칼 안 가립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로지 이 공부를 내 걸로 만들겠다는 생각만 갖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아무도 전국에서 누가 얼마나 또 교포한테서도 문자가 왔네요. 예고편만 보고서도 옛날에 뭐 책을 봤다는 분이 또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따로 제 전화로 해서 문자를 주시는 것보다는 메시지로 좀 여기 이 방송에 댓글에다가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이 문자 전화기는 굉장히 좀 하루 일과에 지장이 많습니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고요. 좋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 방송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꼴도 보기 싫다는 없더라고요. 그냥 싫어요죠. 누르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은 내용을 이메일을 찾아서 들어오시든지 또는 금강선은 해광스님 다음에서 사이트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해도 어쨌든 존재를 하니까 사이트 보시면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하셔서 문자를 주셔도 좋고요. 좀 이건 공개적으로 좀 욕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댓글에 욕을 시커 쓰십시오. 그리고 이 공부를 어쨌든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득이 되겠다 싶으면 내용이 방대한 내용을 있는 대로 액기스를 뽑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약 하나를 먹듯이 그렇게 뽑았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제 왼손이 카메라맨이고요. 미리 여기에 그 오른쪽에 제가 큰 칠판도 놨습니다만 큰 칠판은 또 일어나고 앉고 뭐 이것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쓰는 화구 여기다가 작은 칠판 절에 뭐 있는 걸 갖다 그냥 얹어 놓고 여기 앉아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자막을 해서 여기다 남겨 놓으려고 하다가 성의 없이 들어와서 여기 자막 있는 거 딱 봐서 요것만 캐치하고 앞뒤 안 가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쓸데없는 말 한 게 아니거든요. 토종 이지암 선생의 그 위민사상, 애민사상, 성리학자 뭐 서하담 이야기 이게 쓸데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명리라는 건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주역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사주 운명이라는 걸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 의미에서 한 거기 때문에 참 필요한 건데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캐치만 해갈까봐 그래서 자막으로 안 내보내고 요 화면에서 또 잠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뽑아 보신 분들 미리 날짜를 뽑아 놓으신 분들 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은 요 날짜를 찾아 놓으셨을 테고 혹시 못 찾아 놓으신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좀 일단 같은 날짜만 한번 같은 날 어떤 날도 이 날들은 제목만 다르지 같은 운명이에요. 그럼 금방 결과를 알게 돼요. 이게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카메라맨이 딱 옮겼습니다.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엄청 편합니다. 물도 한 잔 마셔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8.15 광복서부터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광복이라는 게 그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 아닙니까? 드디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날이 양력으로 8월 15일 45년, 음력으로 7월 8일이었어요. 6.25 한국전쟁, 이거 한국동란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전쟁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뭐 그랬지만도 이거는 모든 게 역사가 그냥 확 뒤바뀌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이날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금방 설명을 하게 돼요. 6.25 한국전쟁, 음력 5월 10일. 5.16, 여기 군사 쿠데타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인정 못하는 분도 계신 걸로 알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현재 그 정식 명칭으로 돼 있는 거니까. 5.16 혁명이라고 하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5.16, 61년 5월 16일, 4월 2일.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죠.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된 날. 79년 10월 26일, 음력 9월 6일. 여기서 양력은 확인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날이 맞나 틀리나. 의미가 없어요. 전부 음력이에요. 양력이라는 것도 동양철학, 음력도 동양철학. 그러나 양력은 옛날서부터 24절기로 입춘이 되고 뭐 춘분이 어떻고 추분이 어떻고 하지가 되고 동지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농경생활을 하던 시대에 그걸로써 양력을 태양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농경생활을 하는데 주로 활용을 했고 모든 사람의 생사 문제, 운명에 관한 문제는 음력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일어난 일도 굉장한 일이 음력이에요. 똑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11.6이 나고 나서 불과 40여일 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한밤에 아주 굉장했습니다. 이날. 79년 12월 12일 음력 10월 23일 지금은 중국이지만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중공하고 북한 김일성을 도와주고 우리하고는 철천지 원수죠. 중공군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많이 우리 희생이 컸습니까? 그 원수 국가였는데 이걸 참 잘한 겁니다. 한중 수교를 한 거죠. 그래서 교역이 늘고 뭐 맨날 싸우고만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교를 하고 완전히 그동안에 공산국가라 해서 멀어졌던 게 이게 제일 컸던 이슈죠, 사실은. 그래서 한중 수교를 했는데 이날은 8월 24일이 음력 7월 26일이다. 자,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상 없던 세계에서도 몇 건 일어나지 않았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국제적인 식민지. IMF 구제금융이 일어납니다. 12월 3일 음력으로 11월 4일. 요거 일어나기 전에 요 79년 한중수교 요 직전에 이때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열었는데 이 올림픽이라는 거 어떤 체육제전이라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소원했던 관계가 좀 풀어지고 뭐 이런 계기도 되고 그러죠. 뭐 중공하고 당시에 중공하고 이게 미국하고 핑퐁 외교 그 키신저가 제가 키신저 한국 오고 뭐 이럴 때면은 우리 뭐 학생들은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스포츠가 이제 그렇게 또 되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88 올림픽이 88년도 9월 17일입니다. 이날이 88년도 9월 88 올림픽이니까 88 맞죠? 9월 17일이에요. 이 9월 17일이 음력으로 7월 26일입니다. 요것도 하나 올림픽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또 있죠. 요거는 순서가 맞나? 되네요. 요거 다음에 또 이게 88 올림픽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라는 이름만 가졌지 세계적으로도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막 이런 이미지만 있고, 서울의 거리는 뭐 북한에서도 맨날 저 김일성이 그렇게 세뇌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니 자기네는 뭐 수풍댐이 있고 뭐 우리는 뭐 없고,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렵기만 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는 걸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완전하게 이 전 세계 만방에 얼마나 발전됐는가,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래서 보여준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게 되고, 교육이 늘기 시작하고, 관광이 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죠. 그래서 88 올림픽이 그래 또 중요한 겁니다. 8월 7일. 그 다음에 2002 한국 월드컵, 한일 월드컵 그랬는데, 저는 한일 일본은 뺍니다. 저는 아예 안 치고,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월드컵, 한국 월드컵이 5월 31일. 이때 제가 유치원을 할 때인데, 우리 유치원생들하고 유치원에 강당에 재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선생님들하고 응원하던 막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올림픽보다 더 힘들다는, 유치가 힘들고 이거를 꾸리기가. 올림픽은 서울올림픽 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건 국가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월드컵, 뭐 한국 월드컵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 월드컵은 경기장도 다 일일이 새로 져야 되고, 올림픽은 뭐 종합운동장 해서 거기서 육상서부터 축구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참 전국에 다니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장도 많이 져야 되고. 근데 이 월드컵이라는 거, 한국이 이걸 치렀다는 건 참으로 큰 경사였죠. 그래서 이 월드컵에서 또 4강까지 가는 이런 쾌거를 이루는데, 이게 5월 31일 음력으로, 이 월드컵이요. 월드컵은 음력으로 4월 20일입니다. 2002년 5월 31일 음력으로 음력이에요. 음력 4월 20일. 다 같은 날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건 국회에서 가결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요 아래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2017년 3월 10일, 음력 2월 13일. 만일 이런 날이었다면은, 같은 날이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그날 판결을 하는 거였다면은 같은 운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 판결 날짜는, 아하, 판결 날짜는 딱 보고서 제가 압니다. 아, 이거는 아니로구나. 그 2004년 3월 12일입니다. 음력 2월 22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09년 5월 23일. 음력으로 4월 29일. 그리고 드디어 2016년, 격동에 2016년에 들어갑니다. 2016년 돼서, 다들 아시겠죠? 재작년 일이니까. 뭐 정윤회, 뭐 정유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여기저기 터지면서, 물론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영향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누구나 정치를 하면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만회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 만회를 하려고 참모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쥐어짜서 내놓은 게, 아하, 개헌이다 싶어갖고 2016년 10월 24일 날이에요. 2016년 10월 24일인데 이날이 음력으로 9월 24일입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음력으로, 저쪽이 잘 안 보이네. 9월 24일이에요. 적어 놓으십시오. 이건 소용없는 날이고, 어쨌든 음력으로 9월 24일이에요. 그것도 같은 날이에요. 이걸, 개헌 카드를 딱 국회 가서 던지니까 발칵 뒤집혔죠. 모든 게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들 다 들어갔어요. 뭐 최순실 얘기도 쏙 들어가고 뭐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개헌은 뭐 이런 거 토론까지 하고 막 패널들 나와서 이제 개헌으로 다 싹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8시 뭐 SBS, KBS, ETV, YTN 뭐 이런 모든 방송들이 전부 다 개헌 카드로서 굉장히 많은 꼭지를 다 개헌 카드로 덮어버립니다. 그날 유일하게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를 방송을 한다. 아주 죄송한데 이건 제가 반전 폭로라고 그랬어요. 이분뿐 아니라 이 다 같은 분, 여기에 속한 분들뿐 아니라 또 박근혜 대통령 쪽에도 폭로라는 거는 이건 좀 적절치 못한 단어가 찍혔습니다. 왜 이게 찍혔나요? 반전, 이걸 보도라고 그냥 그래야죠. 반전되는 내용을, 이런 내용을 그날 저녁에, 다음 날이 아니에요. 만일 다음 날 했다면은 이 같은 내용을 태블릿 PC라는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하다는 내용을 이날이 아닌 다음 날 했다면은 굉장히 큰 이슈는 됐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쉽게 진행은 안 됐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9월 24일 날 반전 보도,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 사과를 뭐 동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1차 사과, 그런 식으로 사과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과라는 거는. 근데 첫 매를 맞을 때 제대로 맞았으면 좋았죠. 근데 그 사과가 말도 안 되는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뭐 10개가 100개 되고 뭐 요 정도였어요. 100개가 1000개 되는 정도였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론이 막 들끓고 그러니까 2차 사과를 시도를 하죠. 2차 사과를 딱 한 날이 음력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게 반전을 또 꾀했는데 오히려 이게 도화선이 돼버렸어요. 해가 바뀌어서 3월 10일 음력 2월 13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판관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다. 2월 13일. 역사는 장강에 물이 흐르듯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요. 그 역사의 물길이 항상 뒤집히는 게 있어요. 뒤집히는 게 다 같은 날이에요. 남북이 있는 대로 9년 동안인가 10년인가 있는 대로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건 뭐 금강산뿐 아니라 개성공단이고 뭐고 다 깨져서 다 완전히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계속 북에서는 ICBM이니 뭐 해서 쏴 올리죠. 또 저 미국도 또 만만치 않은 사람이 이 양반이 또 계속 질러대죠. 이쪽에서 또 젊은 친구가 또 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하죠. 그 와중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 날짜가 제일 궁금했어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발표가 양력으로 4월 27일 날 딱 된다고 그래서 음력 3월 12일 날 된다고 그래서 딱 따져보고 이거는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때 한 번씩 있었지만 그거는 날짜가 다 달랐어요. 약해요. 되도 않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성공이 어렵구나. 이 날짜 딱 된 거 보고서 바로 꼽아보고 이거는 무조건 간다. 이건 된 거다. 그리고선 북미 회담을 열기로 하죠. 북미 회담을 열기로 하는데 그때는 날짜가 안 정해졌을 때입니다.
대략 뭐 5월 달에 5월 초에 하냐 소리까지 나오고, 트럼프가 트위터로 뭐 5월 하순쯤 하겠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로가 줄다리기 하고 뭐 힘겨루기 하다가 트럼프가 뭐 유감스럽지만 나는 회담을 안 하기로 했다. 중단선을 해버리는데 김정은은 뭐 가만히 있을 그런 친구 아니죠. 어쨌든 2018년 5월 16일 날 딱 중단선언을 해요. 어쭈? 하고서 제가 바로 따져보니까 음력 4월 2일이에요. 트릭이로구나. 페이크다 이건. 가짜다. 진심이 아니다 하는 걸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열린다. 아니나 달라요. 다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후닥닥 해서 또 만나가지고 또 뭐 해서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날짜가 또 6월 12일이 돼요. 6월 12일 딱 되는 거 보고서 4월 29일 음력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간의 북한과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이어져 오던 게 대반전은 분명하게 나는데 우여곡절을 겪는다.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걸 제가 바로 압니다. 그래서 그냥 순조롭진 않구나. 두고 보시라. 이거는 반드시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고 제가 아예 마음속으로 딱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그 이후에 얼마나 이게 뭐 폼페이오인가 뭐 국무장관이죠. 우리나라 치면 이제 외무부 장관이죠. 미국은 거창합니다. 인구는 세계 3위 국가죠. 이 나라가. 미국이. 중국이 제일 많고 인도, 뭐 중국하고 인도는 뭐 한 끗도 안 나죠. 억 단위니까. 그 뭐 5천만 명 차이 나는 대국들인데 미국이 한 3억 5천, 3억 몇천 되고요. 네 번째 많은 게 의외로 인도네시아죠.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외무부 장관 안 하고 국무장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저 바깥일, 뭐 일본도 뭐 외무 대신 뭐 이랬는데 미국은 아주 국가 간의 일을 탁 이렇게 해서 큰 나라의 표를 좀 내는 편이죠. 국무장관이 뭐 갔다가 빈손으로 왔니? 제가 빈손으로 온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이거는 결과는 4월 29일이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북미 관계처럼 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애는 먹는다 하는 걸 이제 공부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되고 꼬였을 때 며칠 전이죠. 2018년 9월 5일 날 음력으로 7월 26일입니다. 딴 날도 있는데 이날이에요. 이날 대통령 특사로 5명을 뭐 정의용 안보실장 뭐 해서 5명을 특사로 보냅니다. 7월 26일 날 딱 보낸 거 보고서 역시 합의 맞구나. 이건 다시 반전이다. 그러면 다시 또 좋아지는 내용을 분명히 갖고 온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발표를 했지만 이미 결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좋은 내용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선 바로 트럼프도 또 화답을 하죠. 지금 바로 국경을 넘어서 좋은 소식이, 좋은 일이 생기고 있고 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고, 글쎄요, 아베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일본인들이 들으시면 어떨려나 몰라도 전쟁은 좋은 게 아니죠. 화합해야 되고 서로 공동 발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딱 1시간째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래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맨날
감질나게 요거하고 저거하고 조금 하다가 또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댓글에다가 험악한 말을 쓰실까봐 제가 피곤하지만 강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운명수, 운명의 날짜, 이게 왜 같은 날인가 이걸 뽑겠습니다. 핵심 공부입니다. 요걸 자막으로 넣어드리려고 하다가 안 하는 거는 공부를 쭉 하는 분들하고 안 한 분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재미삼아서 또는 곤란한 얘기가 있으면은 누가 스님 그거 뭐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곤란할 때 슬쩍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얘기해주면 알고 있는 나나 모르는 보살님이나 똑같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이나 잠깐 들어와서 핵심만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핵심만 갖고 가서 안 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핵심만 갖고 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 토종 이지함의 그런 분들하고 그 훌륭한 애민 사상을 가졌던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게 되면은 이걸 못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막을 안 넣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7월 8일이라고 그랬어요. 815가 음력 7월 8일이에요. 사람은 1서부터 인더스 문명에서 1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조개 껍데기 갖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돈을 보고 뭘 얘기할 때 항상 재물 그러죠. 재물이라는 건 조개 패자를 앞에 넣어요. 옛날엔 조개로서 돈을 삼았단 말이에요. 한문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개가 돈이에요. 조개가. 그랬던 시절 이 조개 껍데기 하나보단 두 개가 많은데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라는 걸 몰랐고 요렇게 보니까 요건 양손에 쥘 수 있어. 그렇다면 이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숫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대 인도인들이. 그 1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요렇게 있는 건 두 개라는 걸. 그땐 숫자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숫자가 이렇게 개발세발 있었다 쳐요.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했다 쳐요. 세 개쯤 되니까 또 이렇게 했다 쳐요. 이런 식으로 이건 중국의 상형 문자처럼 이런 식으로 갔다고 쳐도 이게 인도인들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았어도 어쨌든 1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걸 아라비아인들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로 했지만 그래서 1, 2, 3, 4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9까지는 만들었어요. 인간의 숫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최 그 다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였다 집어넣어봐야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는데 여기다가 우주의 모습을 넣는 거예요. 이게 신의 숫자예요. 이거는 인간의 숫자고 이거는 신의 숫자입니다. 이건 신의 숫자 0을 딱 넣고 나니까 1부터 10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이 나오니까 드디어 100이 나오고 1000이 나오고 쭉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조와 경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대 인도인들이 만든 숫자에서 비롯된 우주과학이다. 그 인간의 숫자는 1부터 9까지. 이건 신의 숫자. 자, 요걸 아십시오. 인간의 숫자는 9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숫자는 십진법이에요. 십진법이죠.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십진법.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법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진법. 근데 우리 인생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맞습니다. 구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은 구진법이다. 인간은 구진법이에요. 제가 아는 그 태정 정다운 스님이 과거에 인생 12진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구진법입니다. 정확해지려면 구진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 구진법. 이것만 하시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날짜, 이게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게 구진법에 의한 숫자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인생은 구진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들어갑니다. 815가 7월 8일이에요. 7월 8일. 이 앞에 무슨 년, 무슨 시,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빼버립니다. 자, 이건 누가 안 보게 쓰지도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들만 하게.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연과 시를 빼버려요. 월과 일만 잡아요. 토정 이지암 선생은 백성을 위해서 연, 월, 일만 가지고 144개를 만들었는데 본래 있던 연, 월, 일시로 해서 만들어야 될 거를 시를 빼버려 갖고 144개만 해서 쉽게 만들었는데 저는 연도 뺐어요. 그러면 더 줄나요? 더 줄지를 않습니다. 엄청나게 세분화돼요. 인간의 40만 가지, 약 40만 몇 가지의, 대략 40만 가지의 모든 인간들의 일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좀 더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그야말로 돗자리 깔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걸 해서 돗자리 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만 사시라. 자, 월과 일을 더합니다. 얼마죠? 15.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이게 쌍방향이 안 돼가지고 실시간 같으면 쌍방향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쌍방향 된다고, 네, 실시간이 된다네요. 그럼 1000명이 이제 며칠 됐는데 아까 보니까 한 300 몇십 명 된 것 같아요. 또 이미 그게 아는 분들 다 들어온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뭐 신도들 좀 더 들어오시고 그러면 저 늘겠죠. 아직 말도 안 했던 상태였는데요. 그 광복절은 7월 8일 더하라. 6.25는 5월 10일. 또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그러네. 화면을 안 봐도 되나. 5월 10일. 요건 15죠. 다음에 5.16은 4월 2일. 그죠? 11.6은 9월 6일.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좀 숫자가 이제 복잡한 거 있으면 해볼까요? 한중수교 7월 26일. 다 더하는 겁니다. 9 더하기 6은 15. 7 더하기 26은 얼마죠? 33. 다음에 IMF 구제금융 11월 4일. 또 더합니다. 14, 15. 이런 식으로 다 더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북정상회담 뭐 3월 12일. 3 더하기 12. 3 더하기 12. 12. 또 김정은 트럼프 회담 중단. 이것도 4월 2일. 여기 뭐 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 4월 29일. 4 더하기 29. 33. 뭐 100개 1000개를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 왜 같은 숫자냐? 언뜻 봐도 같은 숫자인 것 같네. 15, 15, 뭐 6, 33 몇 가지 없죠. 이걸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진법이라고 그랬어요. 십진법이 아니라. 십진법 같으면 15는 15고 6은 6이지만 33도 33이고 뭐 24가 여기 안 나왔네. 뭐 24인 날도 있을 거예요. 24도 있겠죠. 24는 없나 여기? 9월 24일. 그러니까 여기 있네.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그 국회 개헌 카드 던진 날, 태블릿 PC 그 보도한 날, 이 날이 같은 날인데 9월 24일. 9월 24일. 아, 이것도 또 일단은 33이네. 자, 구진법은 9씩 빼버리면 돼요. 15에서 9 빼면 6이 남죠. 이것도 9를 빼면 6이 남아요. 6은 6이고 33도
9를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하면 3, 9, 27. 3번을 뺄 수 있죠. 3번을 빼면 27을 빼면은 27을 빼니까 요건 6이 되죠.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막 가니까 빨리 제가 핵심을 찔러줄게요. 이 구진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9 더하기 24는 33 이렇게 했는데 9에다가 24는 33 그러면은 여기서 3, 9, 27 이렇게 막 빼고 하지 마시고요. 구진법은 간단해요. 9는 무시하면 돼요. 9는 9니까. 인생은 9까지예요. 구진법. 24도 2, 9, 18 빼고 나서 다시 6 이럴 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있는 숫자를 전부 더해주면 돼요. 그냥 9 더하기 2 더하기 4 해도 돼요. 그럼 9는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2 더하기 4예요. 24는 2 더하기 4야. 그러니까 그냥 6이에요. 이게 구진법의 특징입니다. 저는 하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뭐 고속도로 주로 뭐 어쩌다 한 번씩 고속도로 타고 서울 시내 좀 잠깐 갔다 올 정도인데 다니면서 차만 보면은 항시 차를 보면 바로 숫자를 바로 운명수를 바로바로 찾아요. 습관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뭐 보면은 아 저 전화는 어떻겠구나 이런 것도 다 그냥 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걸 습관화 좀 시켜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법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바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공부하신 게 구진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게 운명의 숫자예요. 이 운명의 숫자가 뭐냐? 왜 이 날들이 전부 다 6이었냐? 우리는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1과 6은 여기다가 물숫자, 수, 2와 7은 불화자, 화, 3과 8은 나무목자, 4와 9는 쇠금, 5와 10은 흑토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1수 6이 아니고 16수 1, 6, 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27화 27화 두 번씩만 합니다. 38목 38목 49금 쇠금자예요. 50토 흑토자입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5행의 숫자의 속성을 그대로 맞춰주면 돼요.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4는 금에 들어가요. 7은 화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1과 6은 수라고 했어요. 요거는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결. 이건 큰 물결이에요. 요건 작은 불, 큰 불. 작은 초목, 고목. 작은 무쇠, 이건 강철. 토는 요건 인간의 토, 이건 신의 토입니다. 인간의 숫자는 9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토고 요건 신의 토예요. 신의 경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요 속성은 아무리 지금 시간 봐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이라는 건 물기운인데 작은 물기운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좀 있어요. 작은 물기운이에요. 내가 생일이 뭐 4월 6일이다 하는 사람은 운명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10이니까 9를 빼버리면 1이 나오죠. 이 사람이 1이에요. 운명수가 1인 거예요. 자기의 숫자는 1이야. 내가 7월 26일입니다 하는 사람은 이거 보세요. 운명수가 이거는 6이에요. 아,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6이에요. 그러면 같은 물인데 이건 작은 물, 요거는 큰 물이에요. 반전이 있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내가 배반을 하거나 혁명적인 일들이 생기거나 깜짝 놀랄 일이 생기거나 이혼을 많이 한다든지 공방수가 있다든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든지 다 있어요. 이건 나 혼자 외로워서 혼자 있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거는 반전이에요. 요건 불이에요. 작은 불 이건 큰 불이에요. 작은 불이라는 거는
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거는 적자마자 바로 지웁니다. 여러분들만 아시면 돼요. 화라는 건 불이죠. 불이지만 이 화는 어떤 화냐? 이 화는 작은 불기운도 있지만 바로 지웁니다. 작은 불기운도 있지만 한문을 아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테고요. 말씀학자, 말이 많아요. 말이 돌아. 구설이 있어요. 또는 이게 요런 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중화민국 그럴 때도 있으면 뭐 중화반점 할 때도 많이 보죠. 중화 할 때 많이 보죠. 화려하게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꾸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화예요. 말씀화도 되지만 이런 화도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시간상 다음에 이제 속성을 할 거고요. 칠은 같은 화지만 불화. 하지만 이건 거칠어요. 막 태워버려요. 성질도 확 불이 오르듯이 그냥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업적인 그런 기운이 있어요. 머첸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장사꾼 기질도 있어요. 사업의 기질이 많아요. 요거는 장사꾼 기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서 편의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조용한 장사를 한다면 이거는 좀 거친 장사, 센 장사를 많이 해요. 목은 3, 8 이렇게 있는데 3은 초목이에요. 초목이라는 거는 가냘프고 어린 것 같지만 세상에 어디에도 바위 틈새에서 또 살아남는 거고 가장 사람이 가지면 좋은 수가 사실은 3이죠. 초목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고목이에요. 고목이라는 건 다 죽어가는 나무일 수도 있고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라있으면 저걸 확 베버려서 여름만 되면은 다 몰려와서 쉬죠. 그러나 이파리 떨어지고 싹 지고 나면은 쳐다도 안 봐요. 내가 있을 때는 몰려와. 이 8인 사람들은 그래. 예를 들어서 쉽게 보아서 3월 5일생이다. 그럼 이 사람은 8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많이 몰려요. 몰리는데 이용만 많이 해먹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용을 안 당하려면은 아주 이용당하지 않을 정도로 큰 음식점을 한다든지 큰 숙박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이용당하고 말해요.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한다 해도 아주 크지 않으면 대목을 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활용을 많이 당해. 전함을 확 베버려서 뗄감을 쓸까? 뿌리는 또 놔두나요? 뿌리까지 해서 괴목 탁자를 만들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듯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금은 4는 귀예요. 귀. 귀신 귀자가 되지만 귀수도 되지만 이게 영혼의 숫자예요. 원래. 영혼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강해요. 무쇠 같은 거예요. 강하긴 강한데 물른 게 있어요. 그래서 녹이 잘 슬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우울증, 조현병 같은 거 앓을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는 같은 수인데 이거는 내가 다치는,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을 상처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구는 원래 숫자가 인간의 숫자로 끄트머리에 가 있듯이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원숭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 신. 그래서 역마가 많아요. 역마살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뭐 잘 돌아다니면 괜찮아요. 유학하는 사람도 많고 역마살이 많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토에서 5는 인간의 토, 10은 신의 토라고 그랬어요. 이 5처럼 골치 아픈 사람들은 없어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선거 때만 되면 꼬박꼬박 나왔던 사람이 있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에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는 성 가진 사람, 뭐 여기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여기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런 그 옛날부터 그 쭉 나오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오인 거예요. 자기가 용인 줄 알아. 자축, 인묘, 진, 쥐, 소, 범, 토, 용의 운명이야. 자기가 용인 줄 알아. 근데 토란 말이에요. 용의 운명은 맞는데 토예요.
땅을 짓고 일어서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용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 용의 운명이 있는 사람들은 뭔 특징이 있느냐? 물이 풍수에서 물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또 길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로 길이는 거예요. 물을 얻어야 돼, 물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확실하게 얻지 않아 놓고도 다 얻었다고 건방지게 생각을 해. 경박하게 그냥 사람의 마음을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용인 줄 알고 물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막 승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도 막 나오려는 사람이 많고, 뭐 진짜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딱 좋을 사람, 복덕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견을 하려면 많은 집구석 숟가락 몽댕이 몇 개 있는지까지 파악할 정도라 하면은 그냥 부동산 하면 딱 좋겠다 싶을 정도면은 옛날엔 쌀가게 하는 사람들이 막 해국을 했던 거지만, 그런 정도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정도만, 요 동네 그 정도만 알면 온 자기가 사는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커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구청장 하려고 그러고, 구청장 나오면 딱 좋겠다 그런 사람이 도지사나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많이 하는 사람들에 들어가요. 제가 또 이 오입니다. 오지랖이 넓어요.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을 얻으면 승천을 해요. 물을 얻으면 승천을 하는데, 사람을 얻으면 승천을 하듯이 승천을 하는데, 물을 못 얻으면 어떡합니까? 땅에 탁 처박혀서 물을 못 얻으면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땅 속에 물이 좀 있나 해서 습기만 있어도 찾아가. 그래서 아주 뭐 아니면 도인 사람이 많아요. 극과 극이에요. 성격도 뭐 아니면 도예요. 꾹 참는 것보다는 다 때려쳐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도 의외로 가장 성질이 고약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제가 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많다. 이 강의하다 조금 삐딱하면 에이 관도하고 때려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조심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작은 수분이라도 먹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때는 땅속에 들어간 용이 물을 먹고 승천을 해야지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근데 올라가질 못해. 용이 올라가야 될 걸 못 올라가니까 이 용은 어떻게 돼요? 토룡이 되는 거예요. 토룡이라는 건 뭐예요? 지렁이가 토룡이죠. 꼭 용처럼 생긴 것 같지만 이게 꼬불꼬불한 게 다 지렁이에요. 이게 아주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오인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또 비유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오인 사람들은 이쪽 당에서 저쪽 당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옮겨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토룡이 돼놓고도 자기가 용인 줄 알아. 땅속에 기어들어간 용인데도 용인 줄 알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없다면 안 돼요. 또 나라가 또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또 날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숫자는 하나의 그 속성수를 말하는 거고, 몇 월 며칠 그러면 그걸 갖고서 또 구분한다. 몇 월에는 9월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이 있죠. 요게 또 속성이 달라요. 날짜에는 1일부터 9일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10일서부터 30일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숫자가 9일까지일 때와 18일까지일 때와 27일을 넘어서는 이 날짜와 다 사람 성격, 모든 직업, 인과관계, 이게 또 다 달라요. 그게 바로 운명의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운명수 찾는 법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띠 전체를 다 외워두세요. 5, 6, 7, 8, 9, 10, 11, 12가 있습니다. 요건 인간의 숫자가 9까지, 신의 숫자가 요건 신의 숫자인데 신의 숫자는 10, 11, 12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고 일단 그렇게만 아세요. 그러면 요거서부터 자축인묘로 나가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혹시 젊은 분들은 뭐 이거 자축인묘 잘 모르시면 그래도 외워두세요. 쥐소, 범, 토, 쥐소, 범, 토, 용, 뱀, 말, 양, 원숭이, 잔나비라고 또 하고요. 닭, 개, 돼지 이런 식으로 명리에서는 달을 따질 때 1월부터 9월 따지고 10월서부터가 자가 들어가요. 자. 11월은 축이 돼요. 12월은 인이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감추려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있는가?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안 하고 이것만 캐치해 가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자꾸 숨기려다 보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는 건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쥐소, 범, 토, 용, 뱀, 말, 양, 잔나비,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리에서는 11월서부터 자가 되는 거예요. 명리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명리에서는 원래 여기가 이제 달로서는 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축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운명학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운명의 속성을 제가 연구한 결과 요게 맞다. 그래서 자축인묘로 해서 여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해예요. 돼지. 이게 되는데 일단은 이걸 제가 얼른 지어놓고 여기서부터 자축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명리더라. 이렇게만 아세요. 그래서 요 속성에 관한 거는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1시간 반이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목, 화, 토, 금, 수 요걸 적어놓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토양에서 쇠가 생기고 쇠 속에서 물이 생기고 물에서 나무를 기르고 목, 화, 토, 금, 수 요게 오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목에서부터 요걸 지어놓고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목은 토를 이겨요. 땅속에서 나무가 생기듯이 토는 수를 이겨요. 물을 이겨요. 물은 불을 이겨요. 불은 쇠를 이겨요. 쇠는 나무를 이겨요. 이렇게 그리면 별처럼 이렇게 그리면은 요게 상극이다. 요거는 미리 얘기해 두는 게 다음 시간에 꼭 필요한 걸 하게 되니까 목화토금수 요렇게 서로 요렇게 하면 외워두세요. 그냥 목화토금수 순서예요. 요렇게 되는데 요건 1, 2, 3, 4 할 때 이 1욕수 2칠화 3팔목 4구금 50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요거는 상극과 상생을 요렇게 알아두시면 소위 말해서 궁합 본다는 거 뭐 무슨 띠하고 무슨 띠가 궁합이 맞네?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원진이네? 맨날 싸우는 상충이네? 이런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뜬금없는 얘기는 안 하게 되죠. 무슨 띠하고 무슨 띠가 궁합이 맞네 안 맞네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띠로서 궁합을 본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는 없어요. 쥐띠하고 양띠가 원진이에요. 예? 돼지띠하고 용띠하고 원진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따져서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좋고 부부 사이에 원진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하는 건 바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만일에 그런데 진짜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운명수 뽑아보세요. 더 정확할 겁니다. 원진의 수가 나와요. 원진인 수가 나오고
합인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원진 띠 무슨 띠는 무슨 띠하고 안 좋다면서요. 이런 맹랑한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좋고 안 좋고는 똑같아요. 운명수 갖고서 다른 거예요. 운명수에서 딱 대입을 하면은 안 좋다며요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냥 아무리 지금 좋게 잘 살아 속으로 저거 딱 따져보면 아유 저게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겠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걸 알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궁합 보려고 뭐 돈 들여가면서 시간 버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배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만나면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어요. 동업하려는 사람들도 궁합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동업을 하면 정말 좋다 그런데 아이 저 사람 무슨 띠인데 나하고 안 맞아 해서 헤어진 바람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합이 좋아. 거기 말띠지? 여기 무슨 그러면 합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띠에 뭐 몇 년도 뭐 운세가 어떻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무슨 띠 그러면 그 띠가 얼마나 많아요. 인구가 한 세대가 아니라 1년에 평균 잡아 50만 명. 요즘엔 줄었어도 50만 명이면 사주가 똑같은 사람, 생년월일 시까지 똑같은 사람이 평균 289명이 있는데 50만 명일 때. 그런데 그 띠로 치면은 12년마다 같은 띠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띠는 올해 뭐 하반기 운세가 어떻다? 내년 상반기에 뭐 제복이 있다? 뭐 사고수가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다 합격운이 있다? 그럼 올해 작년에 용띠가 시험 많이 봤으니까 수능 시험 제가 100일 기도를 용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뱀띠가 어떻다 그러면 뱀띠가 이거 뭐 올해는 뭐 실패수가 있다 그러면 뱀띠 다 떨어져야죠. 뱀띠 합격되고 승진수가 있다 그러면 어느 한 시대에 그냥 시험 보는 그 띠들은 다 합격수가 있고 뭐 재물운이 있고 문서를 잡아요. 이런 토종 이지암 선생 같은 그런 식으로 덕담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건 옳지 않은 거다.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해라. 아니면 차라리 그냥 두리뭉술하게 그냥 다 좋게 잘 되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길성이 기룬이 길성이 문 앞에 당도하니 귀인이 돕겠도다. 뭐 이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운명수로서 궁합을 보는 거. 이 궁합은 사람만의 궁합이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이 궁합이 맞는 게 안 맞는 게 있어요. 내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화면에 빨간 게 나오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내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나하고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이 번호가 될까. 이런 거. 전화번호가 나하고 맞는 걸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쁜 전화가 덜 와요. 안 오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좋은 번호를 쓰면 그렇다고 누구나 다 좋다는 번호 그게 나하고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동차 번호도 그래.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자동차 번호도 나쁜 번호 쓰면 사고가 많다든지 그러면 번호 바꿔야 돼. 차대 번호하고 다른 거예요. 자동차 번호 보는 방법, 찾는 방법 다 배우실 거고 집 번호, 이 집이 나하고 진짜 맞는지 사람이 집 하나 잘 들어가서 잘 되고 집 하나 잘못 들어가서 망하는 수도 있는 거죠. 땅이 나하고 맞는 땅을 사야죠. 맞지 않는 땅을 사면 힘들어집니다. 가게가 집원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요새 길 번호 많이 쓰죠. 무슨 길 무슨 길.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의 길이에요. 그 땅의 기운은 어쨌든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여했지만 그 땅이 갖고 있는 운명적인 번호에 집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원을 써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해 드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재미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배우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생각으로 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 앞날도 좀 내가 무조건 많이 가져야지 벌어야지 하는 이 생각이 아니에요. 불교가 뭐 하는 종교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얘기해도 맞을 수도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재앙막작이요 중행봉선이라. 모든 나쁜 일을 행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라. 이게 불교거든요. 그럼 어느 종교인들 홍익인간이라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유교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저 선행, 인자하고 사람이 인을 베풀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의 유교의 경전이기도 하고 도덕경 뭐 어떤 경이든 나쁜 경전은 없다고 봐요. 물론 간혹 이건 좀 그렇잖아. 복수에 불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처님 마음처럼 다 평안해지시고 평화로워지시고 그리고 앞날도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래 내가 이걸 운명록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귀인이 됐으면 싶습니다. 문 앞에 귀인이 당도했다. 귀인이 당도했으니 이제 복이 아주 무지하게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잘 될 거야. 이거 잘 활용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복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운명록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지혜의 문이 열리는 활짝 열리는 그날까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복 받으시고 또 공부 많이 하셔서 큰 보탬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